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저는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시를 함께 같이 쓰고 있는 금동건입니다. 예. 네. 61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4살. 아, 네. 네. 근데 되게 동안이세요. 맞습니다. 제가 두 번째 뵙는 거죠. 예, 그 새 아직 저쪽 아, 쪽에 예, 있어요?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그 새가 온 지 며칠이나 됐을까요? 일주일 됐습니다. 온 지 일주일 됐고, 현재 뭐 먹이도 잘 받아먹고, 근데 몸에 조금 뭐 피부병이 있는가, 그래서 또 약도 발라주고, 아침에 가장 출근을 먼저 하면 가장 먼저 반기는 짹짹짹 먹이 달라고, 밥 달라고 밤새 네, 배가 짹짹이. 고파는, 예, 그래서 별명도 짹짹이. 왜 이 질문을 먼저 동건 씨님보다 먼저 했냐면 전 처음 봤거든요. 네. 얼굴도 동안이긴 하지만 그 얼굴에 선함이 묻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자연도 우리 동건 씨님을 사랑하고 또 새도 우리 짹짹이도 그래서 찾아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애나 볼 수 있는 그런 지기한 광경을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첫 질문을 드렸고, 잠시 여기를 보면 호가 청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 호는 누가 지어주신 건가요? 본인이 그 저희 아버님이 지어 주셨는데, 저희 고향에 보면 아주 우리 내과에 보면 어릴 때 큰 바위가 있었어요. 엄청 컸었어요. 네네. 거기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뭐 거기서 뭐 또 뛰어내리기도 했었는데, 그 바위가 보통 보면 푸를청을 쓰는데요, 말글청을 썼습니다. 아, 말글청의 바위안, 너무 그러네요. 깨끗한 바위다. 음. 그래가지고 청암을이라고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아, 아버지께서 지어주셨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시집에도 보니까 네. 아버지 중절모 돼 있었고, 제가 여기 안에서 쭉 읽어봤더니, 그 아버지와 어머님에 대한 시가 굉장히 많았고, 네. 그 그리움에 좀 사무쳐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이렇게 눈을 탁 적셨던 문구 하나는 최장암. 네. 네, 문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묻어져 있었거든요. 또 하나 제가 또 느꼈던 거는 시마다 날짜가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저는 시를 누구인데나 공부한 적이 없고 또 누구인데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 스스로 지금까지 터득을 해갖고 시를 쓰면서 일기시라는, 일기도 쓰면은 자꾸 시가 될 수 있어서, 저기도 있지만 금동건 작가가 하는 일기시집니다. 일기를 일기 쓰듯이 쓰면은 시가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쓸 때마다 밑에 날짜도 붙이고 그렇게 해가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럼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크신 거예요? 부모님 뭐 하시는 분이셨어요? 부모님은 전형적으로 시골에서 아주 산골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래도 좀 공부를 좀 더 좋은 데서 이제 공부를 시켜보자 해서 부산으로, 경북 안동에서 부산으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아, 제가 떠날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떠났는데, 그 고향이 너무 그립는 거래요. 나는 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작해서 따라 나설 뿐이는데. 착한 아들이시네요, 그래도. 예.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다른 학교에 전학을 들어갔는데 너무 그립는 게라, 그 친구들도 촌에서 왔다니까 전부 고개를 돌리고 이러니까 괜시리 고향의 친구들이 그립고 그래 하다 보니까 왠지 내가 조금 마음에 두었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같은 반이었었는데, 네네. 그 여학생에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된 그 계기가 아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시인으로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어머니 교육 목적이 또 그건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거 그런 아니었죠. 깊은 뜻이. 예. 그런 계기가, 그러니까 어떤 그 뜻하지 않는 계기가 나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민들에게 예. 보니까. 부모님은 어떤 목적으로 그쪽으로 가시게 됐지만 나는 그걸로 인해서 일기 형식으로 계속 쓰게 된, 이걸 처음부터 시를 목적으로 쓰는 네, 건 아닙니다. 아니다는 예, 맞습니다. 거죠, 그죠? 네.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내 글이 시가 된다라는 생각은 하신 거예요? 그 2006년대 제가 이제 등단을 했었는데, 2005년 정도부터 나도 시인을 한번 해볼까? 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 그래서 2006년도 1월 달에 이제 제가 잘 썼는 글을 한 5편을 써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그 문단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질문인 거는 시가 될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자꾸 글도 아니, 일기 아닌 글이 자꾸 되다 보니까. 짤막짤막하게 글들이다 보니까 아, 약간 짧게 쓰다 보니까, 이것도, 시처럼 예, 보였던 그렇죠. 거죠. 이것도, 이게 시가 아닐까? 아, 제가 배울 때는 이육사 선생, 청포도가 이런 저항시 이런 것만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네. 순수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쓴 시를 5편 정도 서울에 있는 문단에 보냈었는데, 3편이 좋다고 그거를 선정을 해갖고 등단을 시켜줘서, 그래서 이제 시인이라는 이제 이름이 달게 이제 됐죠. 달게 되셨구나. 달게 됐고. 네. 그래서 2007년도에 바로 그동안 써모아놨던 글을 가지고 첫 시집을 한번 했고. 그럼 되게 빨리 성장하신 계기가 있다, 그죠? 아, 역시 준비된 자만이 성장할 수 있는, 그걸 또 하나 보여주시네. 그러면 어린 시절에 나 김동건은 어떤 학생? 어떤 어린이였어요? 제가 부산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시골에서 마냥 뛰어노는 학생. 시골에서는 그렇잖아. 여름 되면 빨가벗고 그냥 강가에다가 놀고, 겨울 되면 막 눈밭에 구불러 다니고. 네네. 공부는 뒷전이었잖아, 사실은. 네. 공부가 뭔지 그런 건 필요 없었고, 그냥 놀고 뛰어놀고, 그런 학생이었죠. 이제, 성격은요? 성격은 좀 밝고, 음. 좀, 동네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장난감도 잘 만들고. 우리 어릴 때 장난감을 다 만들었었어요. 네, 나무 가지고. 네, 네, 네. 정말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우리 또래들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들었죠. 창의성이 네. 있었다, 예, 그죠? 아무래도 글을 지어내려면 창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드신 것도 역시 보면은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또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와이프에 대한 사랑이 네. 좀 엄청나다고 네. 적혀져 있더라고요. 예. 네,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실까요? 집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집사람은 24살 때 만났고 저는 27살 때 만났고. 아까 그 유학 시절에 보냈던 그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분은 현재 다른 남자 만나 잘 살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참 그 엄마 못지않게 그리움이 사무치더라고요. 또 옆에서 잘해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소개로 만났어요. 소개로 부산에서? 예. 아니, 김해에서. 다시 김해에서? 부산에 살다가 다시 김해로 다시 이사 김해로. 왔었어요. 그래서 소개로 만났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니까 좀 사람이 좀 좋더라고요. 한눈에, 첫눈에 반하고 예, 그런 게 예, 아니라 예. 소개를 일단 받았으니까. 예, 소개를 받았는데 첫눈에 반했는데, 그래 한 달 만에. 어떤 점이 가장 매력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시골에서 그때 당시 대구 외곽 시골에서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사람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최고잖아요. 아무리 네네. 그것 때문에 제가 반했죠. 맨날 일요일마다 챙겨주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우리 동현 시인님 봤을 때 그렇게 화를 안 내실 것 같은데 화를 잘 내시나요?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죠. 제 심장에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름 되면 땀을 엄청 흘립니다. 그래서 화를 안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화나 이런 거 말씀도 그러고 좀 찬찬하신 건데, 그러니까 다소 성질은 급할 수 있으나, 네, 맞습니다. 예, 성질은 급할 수 있으나 뭐 행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더라도 보면 되게 참을성이 있고 좀 그러시게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박선혜 대표님을 지금 매개로 해서 저희 사람들 만나게 됐는데, 우리 박선혜 대표님은 언제 만나셨어요? 제가 김해 문인협회에 진짜 역시 2007년도 가입을 했었는데, 한 3년 뒤에 박선혜 대표가 문인협회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서로 조용하고 그냥, 저는 올 때는 시끄럽게 오는데 갈 때는 조용히 살아야 됩니다. 네. 왜냐면 제가 그 중에 일을 해야 되니까 항상 문인협회 원래 했다나 일 때 모일 때 보면 제가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박선혜 선생님도 보면 너무 성질이 조용하고 그때 인사만 나눌 정도였는데 유퀴즈 나가는 그 시기에 이제 많이 친해졌죠. 아, 그럼 유퀴즈 나가신 거는 몇 년도였어요? 지금 한 4년 됐을 겁니다. 아.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 더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 네, 더 친하게 지낸 건 유퀴즈 나갈 때 이제 우리 유퀴즈에 원래 내가 딸하고 같이 갈래 했는데 네. 딸이 그때 있어서 못 나가 해가지고 박선생님인데 박선생 내 서울 가는 유퀴즈 간대 함께 동참해 주실랍니까 하니까
그 K 그래갖고 갔다 오면서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하고 더 네. 친해지셨구나. 네, 친하게 지내고 이제 박선혜 쌤이 근데 또 다시 제 등단을 하고 또 책도 내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활성화가 되셨구나. 네. 그러면 문학회도 그때 만드신 거예요? 금동문학회는 제가 만든 지가 지금 3년 됐습니다. 네. 유퀴즈 갔다 오고 나서 만드셨구나. 네, 3년 됐습니다. 3년 됐고 유퀴즈 문학회를 만든 계기는 그때 당시 요 사업을 시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수강생들이 8명 있었었는데 그 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금동문학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일단 가르친 제자들이죠. 네네네. 그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금동문학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분들이 또 의견을 내갖고 이런 게 아닌 게 그러면은 이제 초중고생들을 상대로 학생들을 같이. 상대로 이제 공모전을 해서 시상식도 한번 하자. 이래가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동이 저는 이게 금동이가 자꾸 생각이 나요. 예, 맞죠. 금동까지 보면 예, 근데 예. 또 금을 빼고 보면 잘생긴 동건 예. 장동건이 생각나고 예, 예. 그렇거든요. 네. 근데 금동이라면 이 금씨도 참 보면 귀한 성 같아요. 여기 내려오니까 다 귀하다고 하는데 경북 네. 안동이나 봉화, 대전 위쪽으로 가면 많아요. 많아요. 예, 원래 우리 집성촌이 원래 경북 봉화, 안동 이쪽입니다. 여기 내려오니까 귀하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금보라 씨? 그 가자보랍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가짜입니다. 네. 비밀이 밝혀지는군요. 혹시 그럼 내가 그 시를 3,000여 편 정도 적어놨었다고 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네.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유명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내가 이제 그 습관화처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요 뒤에도 쓰는 거 그때 당시 쓰는 책들이 있지만은 쓰다 일기를 매일 거의 매일 쓰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니까 이제 연필을 못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시인이 된다는 그 자체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2011년도에 행복해지는 법 KBS에서 서울 KBS 취재를 해갔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어떤 시인이 되고 싶으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그냥 글만 쓰고 조용한 시인이 되겠다 했었는데 이 유퀴즈 나가는 바람에 좀 이렇게 좀 알려지는. 예. 아니 근데 그 보면 그 시 자체도 보면은 일기 형식으로 적었다고 많이 되어 있었는데 습관이 나를 참 많이 변화시킨다라는 얘기나 생각을 제가 많이 깨달아요 보면. 네. 근데 보통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 꾸준히 수집하는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습관을 일기 쓰는 습관을 혹시 어머니가 계속 강요하셨나요? 강요는 하진 않았죠. 네. 그 이제 제가 시골에 4학년 때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요. 어릴 때부터. 고향의 생각을 전부 다 뒀는데 갑작스럽게 와버리니까 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니까 계속 글을 썼고 그 여자친구인데 편지를 썼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온 거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라는 게 몇 살 때부터 계속 초등 3학년. 그때 그 나이면 보통 외부로 이렇게 몸 활동을 해서 풀어내려고 하잖아요. 네, 활동으로 그래서 저는 풀어내는데. 글 속에다 다 제가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타고나는 거다. 그러다고 보여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이 이 인생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좌절하는 순간, 힘든 순간에 어떤 식으로 그 좌절을 이겨내셨는지. 제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시골에서 와가지고 도시에서 이제 형님하고 이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먹는 영양이 부실해가 영양실조 겸 폐결핵이 왔었어요. 폐결핵이 와가지고 한 7년을 이제 치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기침할 때마다 입으로 막 각혈이 나오고 막 이럴 때는 정말 진짜 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몸무게가 착 다 빠져버리고 막 진짜 갈비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좌절을 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또 죽으라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결국 살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또 집사람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3년 전에 작업을 마치고 주차장에 작업차를 대다가 차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여기 머리에 진탕 같은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위험했었네요. 떨어졌었는데 네. 아 죽을 때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아 큰일 났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좀 봤으면 했었는데 그거는 네. 차 주차한 데나 외진 데가 돼가지고 밤 11시 되면 아무도 안 다녀. 네. 그건 어떻게 깨어났어요. 네. 깨어나고 보니까 진짜 저쪽에서 불빛이 보이더라고. 네. 자동차 지나가는 불빛이 보이더라고. 네, 네. 아, 저걸 찾아가면 일나서 살아갔어요. 살아나서 도저히 응급실에 갈 힘은 없었고. 그럼 그 불빛이 보일 때까지 계속 쓰러져 있었던 있었죠. 거예요? 예. 그래 일났는데 그 이튿날 당일 그 저녁에는 병원에 못 가고 이튿날 집에서 막 고통 참고 그 이튿날 병원에 찾아갔어요. 네. 갈비뼈 내대고 가지고 차가 높았던 거. 5톤짜리 우리 저 작업차 저거잖아 밖에. 아, 네. 체구도 작으신 여- 쪽에서 여기 허리 척추표 3개가 내려앉고 왜 쓰러졌? 내리다가 이 손을 잘못 헛디뎌가지고. 손을 잘못 짚어가지고 수박이 어깨 다박상 있고 진단 8주 남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뭐 살아나가지고 2주 만에 나가고 저 일을 다시 했어요. 대단하시다. 여기 막 이 4개 빠지는 거 이렇게 복대 차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했었어요.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도 뭐 죽으라는 부분은 없었는 거예요. 저는 또 제가 지금까지 먹여 살린 게 음식 쓰레기다 보니까 네. 저 냄새가 나를 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네.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행동이 그렇게 되고 음. 저는 그 정신이 그렇게 네.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마음이 그렇게 동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거든요. 모든 게 내 마음에서 시작되어야만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결국 내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말의 원리를 순환을 잘 기억해 보면 결국은 마음이 동해야만 맞습니다. 네,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만 행동이 바뀐다. 그 차에서 떨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가지고 유퀴즈에서 섭외가 왔었어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이 완전 저도 지금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뭔가 운이 바뀌려고 하면 인간관계를 갈아치운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막 인간관계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자꾸 나를 나락으로 내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내몰면 나 어떻게 살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점점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나요. 이게 나 기인인가? 이게 기인인가? 이게 기회인가? 자꾸 이런 뭔가 유혹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예. 오는데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마다 자꾸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맞죠. 네, 그게 이제 운의 흐름이 음. 바뀌는 거 아닌가, 인간관계가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환경이 싹 바뀌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서서히 바뀌지 않나. 그러고 나서 많은 환경이 바뀌셨죠. 네, 많이 바뀌었죠. 뭐. 여기도 출연해라, 저기도 출연해다가 이렇게 하면서 뭐 또 제 시집이 시를 품은 내 가슴이 또 김해시에서 이제 시에서 장가하는 선정하는 김해 시민 작가로 선정되고 또 문화인물로 선정이 되고 뭐 어째 보면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점이었죠. 예.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뭐 그때가 좋을 때도 있고 지금 현재로 그냥 저는 욕심 없이 살아가니까 저는 사실 뭐 저도 뭐 방송 이런 거 뭐 출연도 뭐 물론 뭐 섭외 같은 거는 방송국에 오라 하면은 안 가지만 너가 와서 할 수 있는 건 해라 하는 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는 방송도 좀 안 했으면 싶어요. 와서 이렇게 하는 건 네, 괜찮은데. 그래서 뭐 저는 우리 김해 문인협회 회원이 뭐 100여 명 계시지만은 아직까지 시집에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들이 없어요. 아, 저는 네네.
저는 두 번 작가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음. 비움하고 아버지 중졸 뭐 이게 됐는데 네네네. 뭐 이것만 해도 저는 뭐 거의 뭐 성공했다고 봐요. 그쵸. 네. 네. 성공했다고 봅니다. 일기에 뭐 환경미화원이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직업이 환경미화원이 되기까지 또 많은 과정을 거쳐 오셨죠. 그 전에 많이 몸도 많이 그때 당시 폐결에 걸려가지고 몸도 왜소하고 힘도 없고 상당히 여러 직업을 거쳤어요. 직업 보통 뭐, 이제 정리를 하면 몇 개 정도 거치셨어요? 환경 영업용 택시, 자동차원 강사, 외파는 비닐하우스 농사 짓고 뭐 하여튼 뭐 산불 감시원 하여튼 5-6개 했었어요. 그 중에서 영업 뭐 외판원? 그거는 네. 안 어울리실 것 같은데 다른 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적성에 제일 안 맞는다 생각하는 건 뭐가 있어요? 적성에 가장 안 맞는 게 이제 젖소 목장하는 거, 젖소 키우는 거. 젖소 키우는 거. 예. 비닐하우스하고 젖소. 그 가장 그래도 내가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하는 직업은 있나요? 영업용 택시. 그래요? 왜요? 매일 다른 사람들 보고 매일 이렇게 하는 새로운 이제 사람. 기본 요금 그때 당시 택시 요금이 800원인데 1,000원 이제 뭐 주시고 가면은 200원 안 받는 분도 계시고 할 때는 이렇게 매일 사람들 만나죠. 바뀌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또 돈도 됐어요. 그래요. 네, 돈도 됐어요. 그때는 91, 2년, 3, 4, 5년까지는 돈도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자동차학원 강사할 때. 네. 운전학원. 네, 자동차 운전, 김해 자동차 운전학원 강사를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월급이 28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럼 1900 몇 년도겠다. 그죠? 예, 맞아요. 70 몇 년도 있죠. 70 몇 년도. 80 몇 년도 있죠. 80 몇 년도. 81. 그 노태우 대통령 되고 막 마이카 시대 이래 할 때 88년, 89년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학원 강사를 했을 때 저도 한 6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랬구나.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렇게 좌절하거나 내가 정말 아까 저처럼 또 지금은 이제 바닥이긴 하지만 이렇게 좌절하고 힘든 순간에 그런 젊은 친구나 또 새로 도약하고 싶은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좀 힘을 내라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교훈적인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으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보면은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거의 뭐 열에 9은 한 명 빼고는 다 대학 졸업 다 하잖아요. 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생산적인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직장은 회사는 많이 인력을 요구하는데 우리 졸업한 학생들은 직장을 안 가려고 해요. 왜 지금 현재 외국인 인력들이 많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 젊은 졸업생들이 직장을 안 가니까 생산성 이런 걸 안 하니까 먼저 뭐 졸업을 하고 나면 뭐 어디든지 뭐 이렇게 천천히 이걸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좋은 직장, 공직생활, 대기업에 가려고 이래 하니까 그게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처음부터 그런 프레임이 짜여져서 교육을 받으니까 너는 이런 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쉬워지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뭐 고등학교 전기과 겨우 나와 그때 몸이 아파서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만 뭐 꼭 전기를 하라는 부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영업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업용 택시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거를 했는데 이게 내 적성에 맞아요. 현재 26년 차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얻어진 몸으로 부딪혀 가지고 내가 모든 경험을 쌓으면 그 경험을 쌓았다 보면 그 현장에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직장에 가셔가지고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지고 또 거기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자리가 나다 보면 공직에도 갈 수 있고 대기업에도 갈 수 있지.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에 기천이 없고 좋은 직업, 눈에 이렇게 명예가 있고 그죠? 돈도 많이 받고 하는 직업이 물론 좋은 건 맞아요. 이게 어른들이 얘기했을 때 니네 뭐 누구가 어디 다니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좋네? 라고 얘기하는 직업에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해요. 맞죠. 얘가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도서관이나 강연을 갑니다. 강연을 가면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환경미화원 직업이 공직자다, 공무원이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요즘에는 그 시험도 많이 치잖아요. 네. 그죠? 가시겠습니까? 안 간대. 왜 공직생 여러분들이 공직하려고 가잖아요. 대기업에는 공직하려고 하잖아요. 공직입니다. 왜 안 하실랍니까? 이건 안 합니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라. 초등학생, 중학교도 가 특강을 하는데 안 간대. 일단은 왜 그럴까요? 인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럽고. 내가 그런 일을 힘들어. 예, 더럽고 추접고 음. 안 간대. 그래서 이거 근데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이제 26년 차까지 하고 있으니까 정말 즐거워요 일이. 근데 사회적 인식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어떤 직업의 기천이 없고 만약에 똑같이 우리가 시선을 본다면 월급도 사실 거의 같은 수준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뭐 명예라든지 그죠? 그런 걸 공평하게 생각을 한다면 인식이 그렇게 처음부터 돼 있더라면 그런 직업을 깊이 할까요? 하지 않겠죠. 물론 하진 않겠죠. 월급이 똑같으면 하진 않죠. 누구나 이런 걸 서로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지금 뭐 회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 우리 밖에 비 맞고 오늘같이 이래 비 오면 비 맞고 일하는 우리하고는 또 월급이 천지 차이. 장단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밖에서 일하는 분들도 보면은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면 사실은 괜찮을 텐데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 지혜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초 만에 대답을 해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색깔, 보라색, 가장 좋아하는 음식, 짜장면, 나의 18번, 누이, 나의 취미는, 글 쓰는 거. 가장 좋아하는 것, 우리 밖에 보면 개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나의 그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글쓰기 참 잘했다. 내 앞으로의 계획은, 열심히 이 상태로 꾸준하게 나가고 또 우리 이제 청소년 공모전 사업도 계속 해 나갈 거고 이제 후배들도 또 양성해 나갈 거고. 내가 내 인생에서 돌아봤을 때 이것만은 꼭 해야겠더라. 다시 글 일기 쓰기 다시 해야죠. 지금 하고 계시나요? 계속. 지금도 연속 쭉 계속 예, 하고 예, 계시나요? 내가 돈은 좀 많이 벌었다. 유퀴즈 이후로. 진짜요? 별로 안 벌었어요. 돈은 안 된다. 돈은 안 돼. 정말 그 글 쓰는 작가들이 그 배고픈 직업 맞나요? 맞습니다. 내가 그동안 몰래 선행한 것이 있다. 네, 그 매년 월말 11월이나 이렇게 되면 제가 또 월급에서 2, 3만 원 떼놓고 매달. 네. 그리고 제가 차에 다니면서 공병을 주고요. 음, 그것도 한 배 팔아가지고 네네. 이웃돕기 성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도 가장 고마운 사람. 집사람이죠. 나 금동건이라고 하면 트레이드 마크. 수영. 나 가장 자랑스러울 때. 예. 어디 지나갈 때 알아주는 사람도 유키즈 아저씨 할 때. 예. 내가 지은 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 엄마의 전도. 그리고 좀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소고기를 한 건을 사가 대접을 못했습니다. 그게 두고. 왜요? 제가 벌이도 그렇고 뭐 이러니까 도리어 부모님이 불러가고 저를 고기를 사주고 그랬었죠. 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형편이 되지는 네. 못했다. 그죠?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지금이야 뭐 월급 300 받지만 그때는 이 160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림살이 하고 뭐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열심히 살자. 와이프한테 하고 싶은 말? 고마워.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예. 언젠가는 뭐 쨍하고 했던 날, 지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 사시면은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환경미화원 생활 26년 차 하고 있지만은, 정말 보람이 있고, 뭐든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우리 최장업
요 부분 아버지. 읽었을 때 아버지가 제자이셨어요? 네. 아,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병원에서요. 요양병원에서. 그러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자 4, 5년? 얼마 안 되셨다, 그죠? 엄마 돌아가신 지 3년 됐고. 아, 두 분 다 얼마 안 예, 되셨네. 예.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 살기가 괜찮아지신 것도 그닥 얼마 안 되셨다, 그죠? 그쵸. 네. 저는 사실 요렇게 앞에 농사 지으시고 컨테이너 요 박스에도 나만의 그 금동문학회라는 요것도 가지고 계시고 또 제자들도 있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시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 그거를 널리 알리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럽고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자체를 계기를 줬다는 게 일단은 유키즈이지만 그걸 지나가는 한 계기일 뿐이고 그동안 30년 넘게 아니 평생을 쭉 일기처럼 3,000편 넘게 써오신 우리 금종건 시인님이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쨌든 물론 존경스럽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퀴즈에 왜 나가냐고 이런 묻지만 그 유퀴즈에서도 작가들이 아무나 안 부르거든요. 그렇죠. 네. 저에 대한 그 인터넷 들어가면 네. 저에 대한 거기 자기네들이 공부를 해요. 그 맞죠. 신문 경남신문 신문 기사 한 편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분이 참 좀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분으로 인해서 또 우리 금동근 작가님이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꿈과 희망을 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기사를 작가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보내도 되겠다. 뭔가 또 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팩트가 없으면은 그 기사에 보면은 저에 대한 어릴 때부터 기사 쓸 때까지의 기사를 저에 대한 걸 상세히 써놨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그 메리트는 미화원이면서 이것도 기사. 예,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백품을 네, 한다. 맞습니다. 그게 팩트였어요. 예, 거기에다가 그 와중에 내가 꾸준히 글을 써왔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셨다라는 그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유퀴즈에 나가고 나서 스쳐 지나갈 수 있었겠지만 거기에서도 계속 이분이 환경미화원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이렇게 열심히 적어왔고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다라는 그것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 물론 학창 시절에도 선행을 했습니다만 요 앞 회사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참 동전도 많이 떠져 있었고 그걸 5년 동안 모았던 동전들을 길거리 주워 모았던 동전을 한 거기에다 이제 이것도 선금을 했었죠. 이 동전이 몇 주머니가 됐었어요. 그게 이제 큰 폭발력을 일으킨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온갖 신문이라는 신문은 진짜 다 그 기사를 다 내보내는 거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고마운 사람이 그 기자분이다, 그죠? 네, 그 기자분이죠. 그 기자분 성함은요? 박기원. 박기원. KBS 창원에 이제 그냥 취재 나가는 기자인데 뉴스에 보면은 뭐 어디 나가고 뭐 아, 네네. 박기원입니다. 네네, 본 것 같아요. 그분. 네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칭찬 릴레이를 한다. 칭찬 릴레이를 한다 그러면 내가 내 주위에 몰래 선행한다거나 이러는 분이 또 계실까요?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도 역시 장애인이에요. 누가 보건 안 보건 네, 열심히 맞아요. 뭔가를 하고 계시는 어디가 분이. 요양병원 같은 데 가고 예. 이제 할머니들 저거 해주려고 뭐 색소폰도 불러드리고 네네. 그렇게 친구 있었어요. 누구신가요? 김경택이라고. 지금 뭐 하시는 분인가요? 지금 자기 이제 주업은 이제 노래방 이제 노래방을 주점이고 하시고. 주점이고 이제 그 시간 맞으면은 이제 봉사활동 하고. 자기 남는 시간을 위해서 계속. 그분도 돈은 안 돼. 이제 2011년도에 제가 이제 KBS 행복해지는 법 나갈 때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내가 그걸 이제 다 친구 이제 이거 자판 넣는 것도 배우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마지막에 이제
노래 한 곡 부르더라 해가 색소폰도 불고 이렇게. 그렇게. 낮에는 혼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뭐 글도 쓰다가 네. 뭐 바깥에 구경도 하고 밭에 또 한번 둘러보고. 근데 사실 시를 쓸 때 시상이 언제 떠오르세요? 저는 시상이라는 건 없어요. 아, 일기 쓰듯이 쓰니까. 또 차 몰고 나가면 앞에 네. 보이는 전체가 시상이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만 잡으면 돼요. 만약에 그게 떠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글을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메모, 네. 차에 메모 장사 있어요. 안 가면 여기다가 그것도 글쓰기 해다가 큰 제목만 하나 달아놓고 예. 놀랐다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아, 그래서 이제 또 있으면 네. 앉아서 네, 쓰고. 정리하면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는 날은 낭만이 많이 젖을 수 있는 이런 날씨잖아요. 데는 저희들이 제가 일할 때는 낭만이 아니에요. 오늘 힘든 날이죠. 힘든 날이죠. 와. 그 일할 때 보면은 지상인 시민들이나 있지 않아요? 있죠. 많이 있죠. 뭐 음료수 하나 먹고 네. 내 음식 저 음식물 통 위에다가 놔놓고 가는 분들. 안 그럼 그 안에다 먹고 이어놓고 가시는 분. 아, 나쁜 짓입니다. 예. 차라리 그냥 옆에 세우죠. 옆에 셔야 돼. 열면 이거 안에 이어놓고 예, 그러면은 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작업을 해. 내가 들을 내고 그렇죠, 그렇죠. 또 다시 그 깡통은 그쪽에 차에 다시 싣고 한목에 네. 내가 버려야죠. 번거롭게 만드는 분들이 있구나. 네. 힘든 세상이긴 한데 네. 요즘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참 힘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작가고 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리고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좀 학교나 이런 데에서 좀 많이 불러주고. 그렇죠. 네. 그래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대학 가는 목적만 공부를 시키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게 너무 그런 게 태화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맞습니다. 글을 읽어도 음. 감동을 받을 수 없고 일단 글조차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이해가 되니? 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희들 어릴 때는 이제 국어 같은 거나 배워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다 배워왔겠지 하고 초등학생은 다시 하는데 네.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 글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니. 다시 조금 그런 추세이기는 해요. 음. 하긴 또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게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읽었을 때 아이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려운 책들을 깊이 하고 말도 줄이고 거의 수포자들도 요즘 나오고, 네 뭐. 요즘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만의 언어를 또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동문학회가 목적이 그거예요. 글쓰기를 싫어하고 컴퓨터만 앉아보고 그래서 이제 너 오늘 글 한 번씩 편을 써봐라 하는 뜻에서 저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고 뭔가 생각하게 하면 맞습니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네 생각을 적어봐. 네가 금방 말한 거 그걸 글로 적어. 음. 자, 처음에 안 되면은 단어를 조금씩 써봐. 거기다가 이제 은는 이가 그걸 넣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넣고 스스로 조금 하나씩 꾸며 나가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차피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문제 형식 그걸 맞추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면은 있죠. 맞아요. 힘들어요. 힘든데 이제 여기 이 글을 읽고 우리가 감성이 터지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원하는 건 둘째 문제고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니까 그렇죠. 예. 미래를 개척하려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북돋아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내 꿈을 펼칠 수가 없으면 역시 이런 교육도 안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이 학생의 꿈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그쵸. 선생이고 네. 그렇죠. 우리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온 전체의 맞아요. 힘이 필요하다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미래를 밝게 만들어줘야죠. 아이가 웃는 나라를 만들어줘야죠. 맞죠.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줘야죠. 우리 이번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제 우리 금동문학회 청소년 1, 2, 101장 할 때 특별히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는 선생님이 두 분 있었어요. 네네. 그분들도 보니까 물어보니까 김해요 가야 문화축제 할 101장 때 네. 글을 써가지고 상을 받은 분들이라고 선생님. 네네. 그래서 자기가 이 공문을 가져가면 억수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자기 학교 학생들도 많이 네. 이제 응모를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 우수교사, 지도교사상을 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또 2분 주는 걸 3분으로 우수교사상을 또 사실 제가 시를 이렇게 막 지을 때 시를 막 지어놓고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시를 딱 듣고 나면 마음에 다 드세요? 저는 저 시 하나 제가 이때까지 썼는 시 중에서 아직까지 외우는 시가 한 편도 없고요. 네네. 뭐 좋다 나쁘다 왜 날짜별로 일기처럼 그렇게 썼기 때문에 네네. 좋다 나쁘다 그렇게 그런 제그로 돼서 평을 안 합니다. 예. 저는 이제 한번 쭉 이렇게 쓰고 제가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참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요즘에 이제 박선혜 대표님 만나가지고 노래를 내는 그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나는 예전부터 노래 가사를 짓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았어요. 제가 작사가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어갖고 또 라디오 DJ 같은 거 하고 싶었던 그런 꿈이 좀 많이 있어갖고 자꾸 또 그런 쪽으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요 시는 엄마의 전무도 묘는 엄마 요양면허 네. 계실 때 쭉 다 적으신 거예요. 글을 적어서 엄마한테 이제 안겨드렸죠. 엄마의 전무도. 아버지 중절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책을 쓴 거죠. 너무 네. 아버지에 대한 글이 너무 그했어. 또 아버지도 또 위대하시잖아요. 엄마만 좋아하는 게 더 뭐 엄마에 대한 그런 한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끝없이. 네, 끝없이. 그래서 아버지 중절모에도 엄마 시를 들어갔지만. 아버지가 중절모를 쓰셨나요? 네. 그거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닙니다. 그래요? 모자 2개. 이게 비움이라는 시는? 요게 이제 베스트셀러 된 건데. 예. 사람이 전부 다 자기는 영생불면, 지금 사람들은 영생불면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꾸 채우기만 하고, 네. 예, 비울 줄을 몰라요. 욕심이 많아서. 제가 그렇잖아. 저는 채워진 걸 비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60곱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 비우는 것도 좀 배워야 되겠다. 네, 우리 그 빈 여백 동인 문학상 대상 수상 시집 비움, 금동건이다 5번째 시집. 비움을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금동건 시인님의 인생이 담긴 시집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비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의 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유롭게 마음을 비울 수 있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여백을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또 계속 저랑은 금동문학회 그리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감사합니다. 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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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